이제 대선 날짜가 잡혔잖아. 정권이 뭐 유지가 되든 바뀌든지 할 텐데 일단 바뀐다라는 쪽으로 조금 뭔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니까 정권이 바뀐다라는 전제 하에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될까? 부동산 시장. 지금 최근에 있었던 것들이랑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아. 지지난 정부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아. 어떤 면에서 효율이 좀 생길까? 뭐 예를 들면 그냥 조용히 고가주택 보유세를 높이는 거야. 조용히가 키포인트인가? 조용히가 키포인트. 조용히를 어떻게 해 그러면? 그냥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이고 뭐 이러면 아마 많이 나올 거야. 지금 굉장히 내려온 거라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, 또 하나는 뭐 양도세 같은 경우에 뭐 면제해주는 거 이런 거 좀 줄이고. 왜냐면 사실 12억까지 1가구 1주택 양도세를 아예 면제해주는 이런 거는 주택의 세후 승인을 굉장히 높이는 효과를 갖고 오니까 그런 거 그냥 좀 줄이고,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전세 같은 거에 좀 임대소득세 좀 물리고. 급격하게는 안 할 거다, 야? 아니 뭐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이런 거 안 할 것 같고,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뭐 좀 천천히 떨어뜨리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거죠. 그럼 이럴 때는 내 집장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? 보통 이런 이제 그 정권의 스탠스가 생긴다.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뭐 많이들 이제 집값이 오르니까 빨리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,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.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, 지금 뭐 살 수 있는 정도라면 사면 되지. 크게 뭐 그렇게 막 바뀌고 그럴 것 같지가 않다는 거야? 뭐 지금으로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. 되게 다른 입장이네. 대부분 막 지금 들썩일 거다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. 그거에 근거를 잘 모르겠어. 이제 예측을 그냥 하는 거지, 그 사람들은. 그치. 그런 게 이런 거지. 민주당에서 2번을 집권했는데 둘 다 아파트가 많이 올랐더라. 이런 거잖아. 그런 식으로 뭐 따지면은 사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한 번 더 되면 우리 대통령은 탄핵이 돼야지.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사실 너무 경우의 수가 적은 것 같고, 나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하지 않아. 이제 정권에 대한 얘기도 했고, 금리에 따른 그 부동산 전망을 좀 다시 얘기해보고 싶은데, 최근 이제 시장에서 예측하는 금리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좀 있으면 좀 얘기해줘. 뭐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내려가겠지. 내려가겠는데. 내려간다? 근데 주택담보대출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. 그거는 이제 완전 정책적 요소니까 그러는 거야? 원래는 정책적인 요소가 아닌데, 약간 정책적인 요소처럼 그렇지. 움직이더라고. 맞아. 내려갈 때도 그랬고, 올라갈 때도 그랬고. 그럼 금리는 내려가는데, 그렇게 뭐, 막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내려갈 거로 기대하지는 않아? 그렇지. 그래서 뭐, 지금도 많이 내려왔지. 왜냐면 요새 주담대 금리가 3% 중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, 우리가 제로금리일 때 주담대 금리가 한 2.3까지 내려갔었던 것 같아. 와. 근데, 그러면은 사실 우리 제로금리일 때 2.3이었고, 지금 3.5, 3.6이면, 뭐, 많이 낮아진 거잖아. 그렇지. 금리가 낮아지면, 그냥 보통 그냥 사람들의 그 인식은 집값이 오르겠다. 그렇게 봐도 돼? 일반적으로 그렇지. 그렇지. 일반적으로 그렇지. 지금부터 1년 후에 뭐 별다른 이벤트 없는데 금리가 많이 내려간다. 그러면 주택가가 오르지. 그렇지. 서울 집값은 그냥 갈 길 가더라고. 그치. 뭐 서울 집값은 뭐 근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아. 지난 20년의 상승률보다는 향후 20년의 상승률이 낮을 거야. 왜? 그 경제 성장률 자체가 낮아졌습니다. 근데 그게 이제 선진국이 된 나라들을 봐도 뭐 오르는데. 근데 이 지난 20년만큼의 매력도는 떨어진다 이거지. 그거는 어쩔 수 없지. 근데 물론 지금부터 계속 성장을 또 세게 하면 뭐 오를 수 있는데, 성장은 안 될 것 같아. 그거는 좀 낮을 것 같고. 근데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떨어질 거란 얘기는 아니야. 근데 이게 지난 20년 동안 경제 성장을 한 서울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가장 선호받는 아파트의 수익률은 상당히 높았는데, 근데 이제 향후에는 그거보다 낮아지면 좀 더 괜찮은 대안들이 좀 있을 거라는 거지. 그거는 어떻게 봐? 나는 경제 성장은 사실 어느 정도는 정해진 수순으로 가는 거고 크게 기대할 거 없다고 보는데, 인구의 수나 구조의 변화는 급격할 거라고 보는데,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안 줄까? 뭐 주겠지. 근데 인구는 뭐 천천히 계속 줄긴 줄 건데,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했잖아.
그치. 근데 우리는 이제 아마 노인 인구가 한 1000만 명이 더 늘어나야 되니까,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년 동안 노인 인구가 더 증가할 거야. 인구는 감소를 해도.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시장 변화는 있는데, 나는 그게 뭐, 그 과정에서 우리가, 부동산 시장이 어떨까에 대한 고민보다,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고민이 더 그냥 더 적합할 거라고 생각. 왜냐면, 그냥 평일날 부산이나,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고령화된 도시를 가서 지하철이나 뭐 이런 대중교통을 타면 서울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었거든. 그런데 서울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니까. 내가 전남 영광인가 갔는데 그 청년회가 있는데 청년회를 50대도 받아주더라고. 받아줄 수 있지. 왜냐면 부산에 출장을 갔는데 지하철 통로를 가고 있는데 천천히 걷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야. 뭐 하여튼 그랬었어.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아마 무엇을 상상하든 이게 이제 전 세계에 없는 상황이잖아. 그래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지 않을까. 뭐 이 정도 생각만 하고 있네. 자, 오늘 이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지인이랑 함께 여러 가지 좀 솔직한 얘기들을 최대한 들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긴 시간 좀 같이 해준 아는 형한테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, 좀 익명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기는 어려워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최대한 우리가 궁금했던 내용들의 대표적인 것들은 좀 다뤘던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저희가 좀 이런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 보면서 일상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좀 투자나 재테크 관련돼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나 구독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러면 아마 형이 댓글을 달아주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